모아타운이 무엇인가?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원 명칭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안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원형, 바로 토대라고 보면 될 수 있겠지.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1만 제곱미터 정도까지, 즉 3,000평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이 정도면은 아파트를 이중 일반 주거지역에 짓게 되면 대체적으로 용적률 200 내지 220%를 적용했을 때는, 물론 평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200세대 전후가 되거든. 200세대 전후의 사업 규모로서는 사업성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자꾸 어려워지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줄게. 자, 1000평 땅이 있어. 1000평 땅에 건축물을 2000평을 짓는 게 좋아, 3000평을 짓는 게 좋아? 자, 3000평이잖아. 3000평을 짓게 되면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사업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거든. 그렇게 되니까 종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 되고, 두 번째, 기간 단축이야. 과거에 재개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10년 걸리던 것을 5년으로 단축시켜 버리게 되니까 그 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모아타운의 장점이다 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모아서 이제 만든 그 주거 단지를 이제 말한다고 보면 되겠지.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왜 모아타운 할까? 바로 몇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종상향이야. 종상향이라는 말은 1종을 2종으로,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이렇게 올려준다는 말은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늘려준다는 말인데, 아파트 높이를 15층 짓는 게 좋아, 35층 짓는 게 좋아? 35층으로 올리는 게 당연히 좋겠지. 바로 이러한 차이점,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여줌으로 해서 사업성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노후도에 대한 완화 조건이야. 서울 지역에 실제로 아파트를 뺀 이제 일반 단독 다가구 다세대로 조성되어 있는 주택지가 약 42% 전후, 50%가 채 안 되는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면적은 20%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개발을 하려면 소규모 단위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는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야. 두 가지, 바로 사업성을 개선시켜주고 이 노후도 완화, 이것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규모를 키워줌으로 해서 사업성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지. 모아타운 전체의 평균 노후도는 57%, 재개발 방식으로 하면 67%, 3분의 2가 되는데 여기는 10%를 완화해서 57%. 여기다 부과돼서 또 더 좋은 조건은 뭐냐 하면, 과거 근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철근 콘크리트로 조성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어야 됐어. 그런데 이런 건물들도 이제는 노후도 20년만 충족을 하게 되면 노후도 조건에 들어가게 되니까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야. 일반적으로 재개발 시작하면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조합설립인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년 이상이 걸리거든.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을 어떻게 조합설립인가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야. 이 정비사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구간이거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도 보통 2, 3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로서 한꺼번에 해버려. 행정적으로 한꺼번에 하니까 여기서 또 2, 3년이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단계가 그 조합설립인가, 즉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계획을 성립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을 포함해서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이주야. 이주, 철거, 입주, 청산. 이 과정이니까 전체 10년 걸리던 것이 5년이면 끝나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번동에 있는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내년에 철거를 시작해서 앞으로 2, 3년 뒤에 입주, 즉 5년 안에 끝내버릴 이런 지역들이 되는 거거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 단축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당연히 있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직 이 사업이 완결된 지역이 아직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고, 지금 시범 지역이 가장 앞서 나가면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에 비해서는 규모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적다. 아무래도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거나 여러 가지의 구비 요건들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만은, 이 소규모라는 이런 장점, 기간 단축이라는 장점들을 전부 커버한다고 하면은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모아타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우리 한번 살펴봐야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 여기를 투자해야 돼. 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모아타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 아파트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에 버금가게끔 형성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이 노후도 충족 요건도 잘 살펴봐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거품이 없어야 된다. 바로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과 빌라의 가격이 큰 지역이 상대적으로 거품이 적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 비교로 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 투자 자금이 적어도 돼. 이 재개발과 비슷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면은 대지 지분이 몇 평이에요? 이거 따지는데 따지지 마.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어떤 거? 바로 투자 자금이 작은 매물. 그게 뭐야? 전세가가 높으면서 실제 나의 주머니에서 나는 돈이 작은 이런 매물을 투자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개발 구역에 투자 한번 하는 것보다는 이런 모아타운 지역의 핵심 지역, 좋은 지역들을 두세 번 투자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실제 수익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이런 지역들이 좋다. 서울에 현재 이미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을 총 포함하게 되면은 81곳이나 된다고. 아마도 올해 주민 제한 방식을 전부 동원하고 되고 자치공모 방식을 포함하게 되면은 약 200곳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할 만큼 물밑에서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추천드릴 곳 두 곳, 바로 동대문구 전농동, 두 번째는 서초구 반포 1동이 되겠는데, 먼저 전농동 지역을 살펴보기로 하지. 전농동 지역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9구역, 우측에는 8구역, 그리고 위쪽에는 서울시립대 옆에 작년 말에 신속통합기획에 편입이 된 이 19역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이 재개발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모아타운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들 간에 논란이 있긴 한데, 모아타운 방식이 되든 재개발 방식이 되든 이 전동 19역은 매우 유망한,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작년 말에 토지거래 허가로 그동안 묶여 있다가 2년간 이제 풀어졌어요. 이게 아마도 올해 약 한 5월 내지 6월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지역을 해야 되느냐? 바로 청량역이 걸어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청량역이 어떤 곳이냐? 철도망이 자그마치 13개 노선이 들어온다. 많은 철도망 구축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가 바로 이곳 홍릉주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고, 이미 바이오 센터, 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이제 입지를 크게 높여나가는 그런 것은 뭐예요? 바로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이지. 두 번째 추천 지역, 바로 서초구 반포 1동. 이 반포 1동은 늘 관심 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야. 여기가 왜 전철 9호선, 7호선, 신분당선, 그리고 조금 걸어가면 3호선까지, 2호선까지 정말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걸어서 10분 남짓 가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교통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것들이야. 자, 걸어서 북쪽으로 약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한강이란 말이야. 현재 가장 낙후되고
지금 현재 개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이곳 반포일동인데, 거기서 더 하나 플러스적인 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야.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산업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곳에 모아타운이 조성된다고 하면은 아파트값 25평 기준으로 얼마 갈까? 뭐 그래도 25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거래되고 있는 이런 빌라를 정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7년 내지 10년 뒤에는 그야말로 노후가 탄탄하게 보장되는 이런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강남의 핵심 지역 중에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포 일동의 절반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2,400세대 정도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전세를 끼고 약 한 3억 초반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3억 투자하고 10억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고 싶어.